69번부터 보겠습니다. 본인이 한 거랑 잘 비교하시고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잘 수정하시고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듣다가 졸리면 손을 드세요. 손을 들면 시킬게요. 해석을. 알겠죠? 두 번 먹어도 돼요. 산이가 날 처음 본 게 언제지? 중학교 오래됐지, 그치? 너 그때 학원을 또 잠깐 왔다가 안 왔다가 또 어? 선범이도 중3 때 봤니? 중2 때 봤니? 중3 때? 너 중앙중 다닐 때? 어. 69번 Pine seedlings grown in parts of soil sterilized by humans. 자, 파인 시들링, 파인 소나무죠. 소나무 시들링 묘목은 뒤에 수식이 되겠네요. 과거분사니까 재배된, 길러진 파츠 화분에서 다시 또 수식이네요. 이렇게 sterilized, sterilize가 무슨 뜻? 얘는 비료를 주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고난도 어휘지만 불임이 되게 하다 뜻이 있어요. 즉 비료를 받은 토양이죠. 비료가 주어진 토양 인간에 의해서 그런 데서 재배되어진 묘목은 다이 죽어요. 2년이나 3년 정도 안에. 자, 5부 뒤에 보시면 어떻게 볼래요, 이거? 얘는 전치사에 걸려 있는 동명사인데 지금 수동태가 됐죠. 땅에 심겨진 2, 3년 안에가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묘목에서 길러서 땅으로 옮겨 심고 나서 이제 2, 3년 있다가 죽는 거죠. 이렇게. 다음 70번. clothing, 옷은 뒤에 형용사니까 수식하면 되겠죠. appropriate, 적절한, 알맞은 옷, 의상. temperature and environmental condition, 온도와 환경적 조건에. 다시 또 관계 부사절. 또 묶어 수식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온도와 환경적 조건에서 여러분은 will be doing exercise,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의상은 옷은 당신의 운동 경험을 향상, 개선시킵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클로싱이 주어고 주어 수식어가 꽤 길기 때문에 71번. 71번은 수능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1990년에 extension, 확장, 확대, 뭐에? patent laws, 특허법, 뭐로써? 단지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 재산권이 되겠죠. 지적 재산권 툴, 도구로서. 그런 도구로서 특허권, 특허법을 확장하는 것. into 어디로? 영역 of seed varieties,
seed variety니까 뭐겠습니까? 버라이어티가 무슨 뜻? 종류잖아요. 그럼 seed variety는 뭘까요? 품종이 되겠죠. 품종. 또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육종이라고도 불러요. 육종. 씨앗의 종류. 그럼 이제 특허법을 이렇게 씨앗의 종류의 영역, 즉 육종의 영역까지 확대를 했다 이거죠. 그랬던 확장이 스타트 부정사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growing market, 성장, 늘어나는 시장을 뭐에 대한 private seed companies, 사적인 씨앗, 육종의 회사, 즉 한마디로 뭐예요? 종자회사가 되겠죠. 사기업에 대한 그러한 성장, 늘어나는 시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법으로 보호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씨앗에 대한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진 거죠. 씨앗 이런 것도 로얄티가 있고 특허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매운 고추. 우리 보통 매운 고추 달라고 할 때 무슨 고추 달라고 그래? 그치, 청양고추. 청양이 어디 있어요? 청양. 너네 대천 바닷가 놀러 갔다 왔어요? 가본 적 있어요? 그럼 청주에서 대천으로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청주에서 먼저 어디요? 조치원 지나서 공주 지나고 청양 지나서 대천이에요. 가는 길이. 거기 청양에 있어요. 청양고추.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무슨 괴산 고추처럼 청양 지역에서 난 매운 고추. 하지만 청양고추에 대한 특허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팔았어요. 특허권을. 제가 알기로는 중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팔았어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로열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양고추 먹지 않아요. 전 맵찔이니까요. 매워서. 매운 거 잘 드세요? 매운 거? 좋아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매운 거 제일 잘 먹는 사람은 옆에 국어 선생님인데, 국어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안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같이 운동하고 축구도 같이 해요. 근데 저 새끼는 아니 녹화 중에 아니 저 선생님은 너무 잘 먹어요. 매운 거를. 그러니까 저 아이는 이제 아직 미혼이라 혼자 살거든요. 쟤는요 라면을 끓이면요 캡사이신을 뿌려 먹어요 이렇게. 같이 무슨 밥을 먹으거나 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앞에 반찬으로 나오잖아요. 청양고추 같은 게. 그럼 제가 쟤를 시켜요. 야, 고추 먹어봐. 그럼 제가 먹어본 다음에 형님 안 매워요. 하면 나한테 매워요. 그럼 제가 형 이건 먹을만 한데요? 하면 되게 매운 거예요. 그리고 형 이건 조금 뒷맛이 있어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 이거 하나도 안 매워요? 하면 먹으면 맛있게 매워요. 저한테는 이제. 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는 매운 새우깡도 못 먹어요. 근데 입맛은 바뀌잖아요. 그 저희 아내가 사실 저는 아내랑 연애를 8년 했어요. 되게 오래 연애를 했는데 와이프는 매운 거 매니아일 정도로 매운 거 되게 잘 먹었어요. 저는 못 먹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또 젖을 먹여야 되고 젖을 먹이면 되게 희한해요. 다음날 떡볶이라도 좀 매운 거 먹었다. 근데 다음날 아기 젖 먹을 때 젖에 매운 게 들어가서 아기가 그 젖을 먹으면 설사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음식을 되게 가려 먹어요. 임산부들은 진짜 엄청. 그리고 이제 참치 같은 것도 안 먹습니다. 참치 캔도 안 먹고요. 물고기가 클수록 중금속에 오염됐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 그래서 큰 생선도 안 먹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내가 매운 걸 되게 좋아했는데 4년 동안 애를 낳고 젖을 먹이고 둘째 낳고 젖을 먹이고 4년 동안 매운 걸 안 먹으니까 어떻게 매운 걸 못 먹어 이제. 내가 더 잘 먹어. 입맛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냥 여자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애를 낳은 게 너네잖아.
잘해 엄마한테. 알겠어? 잘해 엄마한테. 대들지 말고. 엄마가 요즘 속상해하시더라. 응? 대든다고. 지어낸 말이에요. 72번입니다. 팀은요. 냅다 수식하면 되겠죠. 일하는 collaborative task, 협동적인 일에, 업무에 일하는 팀. 주격 관계사인데 구성되어진 뭐로? 사람들로. different personalities. different는 보통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다양한 성격들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그럼 여기서의 주격 관계사의 선행사 또한 팀이 되겠죠. 이렇게. 현재 분사와 관계사절 두 개가 동시에 수식인 거고, 아니면 working 앞에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빠져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이러한 팀은 좀 더 생산적입니다. 어떤 팀보다? 다시 또 묶으면 되겠죠. 과거 분사. 구성된, 좀 더 유사한, 비슷한 개인들로 구성된 팀보다는. 이 정도. 이런 구조가 순차적으로 한 번에 딱 보이시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쓰실 때. 지금 몇 시간 강조하고 있는데 2번, 3번, 4번 읽어보시고 해석을 이쁘게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73번 얘는 이제 사관학교 기출 문제고요. All the women, 모든 여성들. 어떤? 내가 인터뷰했던 여성들. 또 그 여성들의 엄마들이가 되겠죠. 일했던 그러한 여성들. 똑같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중한정이라고 그러죠. 같은 선행사를 두 개의 관계사절이 동시에 수식하는 거. 그랬던 모든 여성들은 말하기를 대절이라고. 그들 또한 일할 거라고. 뭐 했을 때? 그들이 아이가 있을 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자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거나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라온 배경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74번으로 갑니다. 여기 소제목은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물어보는 거고, 동사의 역할 그리고 준동사의 역할은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수없이 정리가 되어져 왔고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장 안에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제 considering, 문장의 맨 앞에 considering 하시는 대부분은 보통 뭐를 써요? 이제는 considering. 보통 considering that 하고서 이제 여기 목적어 나오면 보통 분사구문이 많죠. 분사구문이 뭐뭐를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석은 해나갑니다. 이제 얘가 분사구문일 수도 있고 뭐 동명사 주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뒤에 본동사 shows가 있는 거 보니 이만큼 다 동명사 주어가 되겠네요. 그 안에 how 이하는 considering의 목적어고 그것은 shows my love, 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사 2번 나를 out of myself, 내 자신에게서 나를 pull out, 끌어냅니다. 뭐 하면서 이제 분사구문이네요. 내 생각을 리프팅 끌어올리면서 그랜더리니까 그랜드의 비유급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신의 틀을 깨서 내 자신을 끄집어냈단 얘기고
내 생각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습니다. 75번 since 부사절 접속사 인간의 신체는 기본적으로 매우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한 체계입니다. 어떤 interacting molecules 분자들을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요구합니다. 이때 required가 동사일까요? 기술이 요구한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얘는 목적어가 아니란 얘기고 과거분사란 얘기죠. 요구되어지는 기술.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수리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부정사 두 개 병렬 구조인 과거 분사 구조. 이해하고 고치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기술은 is molecular mechanic technology 보다 분자 기계 공학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76번 제가 혼자 하니까 조금 멍 때리죠. 사나 76번 해석 시작. 다 잘 들었죠? 수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얘는 목적 아니면 주어죠. 아무튼 간에 당신의 읽기 proficiency 무슨 성? 유창성? 그럼 influence이고요. influence이고 proficiency 지연이? 당신의 읽기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문장 끝났네요. 콤마로. 그래서 배우는 것 동명사 주어 뭘 배웁니까? 1번. 그 읽기 머티리얼 자료의 서브젝트 주제를 고려하는 것. 그리고 make는 딱 봐도 컨시더밖에 대상이 없죠. 병렬 구조가. 추측을 하는 것. 그 컨텍스트 문맥에 대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컨텍스트가 상황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글이나 독서, 지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문맥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하죠. 이쁘게. 그 다음에 77번 because 부사절 시작인 거고 it would be impossible for 투부정사인 가목적어 구문, 가주어 구문이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가 진주어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discover huge stores of historical or scientific evidence firsthand.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했어요? store. huge, 거대한, 많은, stores. store이 동사로 뭐죠? 저장하다. 그럼 쟤는 명사로 가게는 아닐 거 아니야. 역사적 또는 과학적 증거의 엄청난 저장, 모음이 되겠죠.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first hand, 직접.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뒤에 주절 시작. studying, 공부하는 것. 하이스쿨에서, 컬리지에서. 이는 삽입. 엄청난 정도로, 많은 정도까지 공부하는 것은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에 달려 있다? 책을 읽고 다른 자료를 읽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금 길긴 하지만 대신 한 번에 최대한 내용 정리를 해가면서 그다음 화면을 올리고 78번입니다. 78번도 경찰대학교 기출 문장이고요. 점점 뒷번호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거나 또는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될 겁니다. certain
뜻은 두 가지. 어떤 또는 특정한. specialized professionals 뭐죠? 원래 professionals 자체가 원래 전문직이란 뜻이긴 해요. 그래서 specialized까지 붙여서 그냥 전문화된 전문직, 직업 이런 거니까 전문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문직의 어떤 종류, 뭐와 같은 과학자나 공학자와 같은. 현재 분사네요. 묶어야겠죠, 얼른. working 일하는. federal government, federal 주의, 그렇죠? 주 정부를 위해 일하는. 그럼 주 정부를 위해 일하는 건 누구? 전문직. 이렇게 되겠죠. 현재 분사고. 여기까지. 주 정부를 위해 일하는. 표현합니다. much less, 비교급 강조. 훨씬 덜한 만족도를. 뭐에? 그들의 업무에. 뭐보다? Federal Executives보다. Executive 무슨 뜻? Executive. 제 말이 아닌 건. 임원, 경영진, 임원이라는 뜻인데 오늘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휘를. 우선 형용사 정리할게요. 형용사 뜻 3개 씁니다. 1번 실행의, 실행의. 2번 행정의라는 뜻이에요. 행정의. 3번 관리의. 명사 3개 씁니다. 명사 3개. 명사 1번 임원 또는 경영진, 임원. 보통 임원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 회사, 사기업이 될 거고요. 2번 행정관.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 행정관. 그럼 여기 이 집원 78번 지문에서는 행정관이 되겠죠. 주행정관보다. 어쨌든 행정관은 공무원인 거고 소속이 주정부에 소속된, 근데 그 주정부를 위해 일하는 다른 전문직들하고 이제 그 둘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했죠. 3번은 이렇게 괄호치고 덜을 쓰시고 행정부. D-executive 하면 어떻게? 행정부, 사법부 하듯이 행정부가 됩니다. 79번으로 갑니다. 79번도 3학년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문장이고요. 일드 무슨 뜻입니까? 일드 산출하다, 내다, 어떤 결과를 내다 할 때 내다, 그리고 양보하다. 컴퓨터는 중요한 프리딕션, 예측을 냅니다, 산출합니다. 뭐에 대한? 복잡한 현상에 대한. 하지만 그 예상, 예측은 하고 뒤에 주어 동사 나왔네요. 얼른 묶어야겠죠. 이렇게. 그것들이 만든 예상, 예측은 절대로 rely on, 뭐 하지 않고 experimental confirmation, 확증이란 뜻이죠. 실험적인 확인은 없이는 rely on 무슨 뜻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이 아니란 얘기죠. rely on 의존하다 말고 무엇을 신뢰하다. 요걸 보고 넘어갈 건데 never과 without. not A until B. 우리 요거 해석 어떻게 했죠? A 하지 않다, B 할 때까지 아니고 뭐였어요? 비로소 A 하다, B 하고 나서야. 그렇게 해야 이제 속뜻, 진정한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never without. 쟤 지금 뭐야?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굳이 이렇게 이중부정을 쓴 이유는 강한 긍정. 알고 계시죠?
그럼 저거 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직역을 하면 never A without B인데, 그럼 A 하지 못하다, B 하지 않으면, B가 없으면 이게 직역이 될 거고. 그럼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반드시 A 하다, not을 다 없으면 되는 거니까 반드시 A 하다, B 하면, B가 있으면 이런 뜻이죠. 컴퓨터가 중요한 예측을 했는데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그 예측은 신뢰할 수 있어요. 실험적인 확인이 있으면 이거죠. 그럼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예측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실험적인 확증, 확인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문장이야. 이 문장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됐어요? 그럼 내용이 완전 달라지죠. 내용이 완전 달라져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야. 예상, 예측의 뭐 실험적 과정, 확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내용 일치 같은 경우도. 80번. Clear understanding, 확실한 분명한 이해. 뭐에 대한? 당신의 목적, 삶에서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read는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으로 자주 쓴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to do, 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Whatever is necessary to achieve it.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whatever is necessary, 필요한 무엇이든지를 하고 있다는 whatever,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의 경우에서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 얘는 두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절. 명사절이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든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부사절은요? 뭐뭐 일지라도 할지라도. 그럼 이때 whatever는 뭐로 쓰였어? 주어로 쓰였고 동사의 보어로 쓰인 거죠. 필요한 뭐든지가 되겠죠. 됐어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요. 여러분에게 되게 필요한. 어. 선생님, 저는 꿈이 뭐예요? 그럼 그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버텨야지. 근데 만약 해보다가 어려우면 꿈을 포기해. 바뀌었죠. 왜 꿈을 포기해? 과정이 힘들다고. 꿈을 이루고 나서 그 꿈을 해보니까 그 꿈이 나랑 안 맞거나 힘들면 포기하는 거 맞지만 과정이 힘들다고 꿈을 포기하는 경우는 좀 어리석죠. 그렇죠? 예전에 요리사가 되고 싶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원일이었나? 하여튼 그런데 지금 대학교 2학년쯤 됐을 겁니다. 중3 때 갑자기 중3 말에 인문계 이제 원서 써야 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안산, 경기도 안산에 가면 조리과학고가 있대요. 조리과학고. 한국조리과학고. 처음 들어봐서 저도 그때 검색을 처음 해봤어요. 사실상 실업계입니다. 그럼 졸업할 때 한식, 일식, 중식 자격증 따가지고 나오는 곳이에요.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자격증은 사실 저희 와이프도 있어요. 그냥 요리학원 다니고 열심히 하면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근데 그 아이 최종 꿈이 뭐예요? 셰프예요. 그때 셰프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유행했거든. 맹부회 같은 거. 6년, 7년 전에. 걔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선생님, 백종원은 자격증이 없고 요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성공했지 않습니까? 최현석 셰프는 대학교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조건 중에 몇 개만 자기한테 유리하게 갖다가 붙여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조리과학부를 가서 요리를 배우겠다. 그래서 야, 셰프가 꿈이면 대학교도 가고 필요하면 유학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김밥 천국 아줌마가 셰프는 아니지 않냐. 너 혹시 내가 나중에 너 찾아갔는데 혹시 아구찜 집에서 주방장 일할 거니? 많이 배워야 된다. 생각보다. 굳고 막 어, 가겠다고 굳이. 근데 아버지 가서 막 저 앞에서 우셨어요. 너무 속상하다고. 협박을 했대요, 부모님을. 걔네 집이 롯데 여기 사는데 20 몇 층이라며, 걔네 집이. 나 거기 안 보내주면 나 지금에서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울먹울먹 하셔요. 오셔서. 그걸 내가 내 성격에 가만히 냅둬? 다음날 왔잖아. 근데 데이빗 갖다가 이제 싹 조졌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어디 부모님 앞에서 먼저 자살해 죽는다고 이 새끼가 뒤질라고 하고 싹 때렸어. 너 같은 새끼는 꺼지라고. 그럼 그 새끼가 그 집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있겠어? 또 난리를 쳐. 아빠는 왜 학원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나 애들 앞에 창피당하고 맞고 너무 크게 막 했나 봐. 그럼 또 전화가 오지, 아버지한테. 아, 원장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다음날 하고 왔잖아? 너 어떻게 했겠어? 또 내켰어. 어디 잘한 게 뭐 있다고 맞고 가가지고 또 엄마 아빠 앞에 가서 또 응? 싸가지 없이 칙소리하지 말라고. 근데 안 굽혀. 어쨌든 나는 남인이잖아.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또 쪼르는 거예요. 하겠다고. 근데 아빠랑 합의를 봤어. 그 아버님의 여동생인가 고모님이, 그 아이 고모가 되겠죠. 고모님이 포항인가 어디 아랫역에서 횟집을 하세요. 아무튼 내가 그 전에 물어봤어요. 아버님, 원일이가 원래 이렇게 요리에 관심 많았나요? 했더니 아니요,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걔는 결과만 보는 거야. 이렇게 하얀색 이만한 모자 쓰고 이쁜 옷 입고 방송도 출연하고 멋있는 이렇게 식당도 하면서 이런 거. 그래서 고모 횟집에 보내서 알바를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해보고 적성에 맞으면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줄게.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우선 겨울방학을 하면 제일 우선 거기를 보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좀 빠지겠습니다. 그러길래 얼마든지 하시라고. 가서 3일 만에 왔습니다. 가면 누가 처음부터 칼 주나? 뭐 하겠어? 서빙하고 상 치우겠지. 지저분한 거, 다 먹고 난 거. 응? 그리고 다시 왔어요. 와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결국 오송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송구로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진로를 바꿨대요. 뭘로 바꿨게? 희귀 동물 전문가. 그래서 걔 동생이 다녔거든. 야, 형 요즘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자기 방에다가 그거 알잖아요, 왜 이렇게 칸칸이 해가지고 이렇게 장 짜가지고 그 무슨 보라색 불빛 같은 거 해놓고 습기 맞춘다고 뭐 가습기 틀어놓고 뭐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산소 이런 거 해놓고 집에 들어가면 냄새나 죽겠대. 막 파충류랑 막 이런 거 희귀한 동물들 막 냄새 때문에. 근데 그것도 참 몇 개월도 못 가고 다 방생했대, 여기 호수공원에다가. 그 생태계 교란인 거지. 아무튼 뭐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건 그냥 취미 생활이지. 취미 생활. 취미 생활. 다음 단계에 대한 목표도 없고 힘들면 포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설정하십시오. 근데 저는 20대 때는 많이 바꿔도 저는 생각해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20대 때. 대신 재미로 말고 목숨 걸고 1년 동안 푹 빠져가지고 뭐 장사를 해보든 1년 동안 푹 빠져가지고 공부를 해보든 자격증을 따보든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은 그냥 재미없어요. 그냥 무슨 재미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든 해보십시오. 저는 그건 완전 강추합니다. 대신 30대가 됐을 때 그런 일 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
20대 때는 괜찮습니다. 휴학을 하고 장사를 해도 돼요. 술집을 가서 장사해도 되고 얼마든지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